5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소매업체 홈디포가 실망스러운 이 실적을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집니다.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공화당의 메카시 하원 의장과 맥코널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또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를 만나서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어제 협상을 했지만 이번에도 또 실패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 일정까지 전격 단축하기로 했어요. 오늘 일본으로 출국해서 주요 G7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19일에서 21일 일정만 소화하고 곧바로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오늘 다우가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1% 이상 1.01% 하락해서 33,012, 33,000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나스닥이 0.18% 하락, 12,343. S&P 500이 0.64% 하락해서 4,109. 필라델피아 반도체 0.13% 가장 적게 떨어졌습니다. 3,048입니다. 홈디포는 시가총액이 372조예요. 홈디포 그러면 특히 투자를 안 하는 분들, 또 미국 이 주식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 잘 몰라요. 홈디포 그러면은 주로 미국의 이 가정집 인테리어, 또 익스테리어, 조경, 조명과 가전제품, 가구, 건축 자재, 원자재, 바닥, 타일, 정원 관리 이런 집 관련된 가전제품, 가구와 도구 이런 용품들을 제공하고 판매하는 그러한 회사예요. 홈디포. 근데 시가총액이 372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하고 비슷해요. 삼성전자가 388조. 그러니까 조금 떨어지죠. 그러나 372조면 어마어마한 기업 아닙니까? 코카콜라, 맥도날드, 나이키, 세계적으로 얼마나 유명한 브랜드입니까? 여기보다도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예요. 다우지수 30개 회사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코카콜라, 3M, 맥도날드, 나이키 많이 들어가 있죠. 인텔, 홈디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카콜라, 맥도날드, 나이키보다도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이에요. 올해 1분기 3.82달러 주당 순이익 EPS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전망치는 3.8달러인데 조금 웃돌았죠. 매출액이 떨어졌어요. 372억 6천만 달러. 예상치는 382억 8천만 달러였는데 이거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홈디포는 지난해 4분기에 이어서 이번에도 시장의 매출액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고 나왔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컨센서스를 이렇게 큰 폭 믿던 것은 20여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홈디포 주가가 그래서 오늘 2.15% 떨어졌습니다. 홈디포는 다우지수 30개 회사에 들어가는 곳인 만큼의 다우지수의 낙폭이 오늘 1%로 가장 컸습니다. 월마트도 1.38% 하락, 타깃 2.28% 하락, 메이시스 3.53% 주요 유통업체들입니다.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연초에 이 빅테크주들, 대형 IT 기업들이죠. 이 랠리에 힘입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우량 기업을 대표하는 다우존스 이 산업평균지수를 추월을 했습니다. 두 지수 간 격차가 32년 만에 최대폭까지 벌어지게 됐어요. 나스닥 지수 올해 들어서 현재 19%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연초 대비 이 기간까지 19%를 넘는 이 상승률, 지금 올해 들어서 5개월 보름이죠. 19%를 넘는 상승률을 나타낸 것은 1971년부터 시작했어요. 나스닥이. 그러니 50년이 넘었죠. 52년째예요. 1971년 나스닥 출범 이래 처음이에요. 연초부터 5월 중순까지 5개월 보름 동안에 나스닥 지수가 19%나 상승했다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나스닥 100을 보면 현재 더 높이 올랐습니다. 24%. 나스닥 종합지수는 19%,
나스닥 종합지수는 약 3,000개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3,000개. S&P 500이 500개 아닙니까? 또 다우지수는 30개 기업 아닙니까? 미국 대표하는. 나스닥 종합지수는 약 3,000개 기업이에요. 그런데 나스닥 100은 그중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또 알짜 기업들만 뽑은 거죠. 나스닥 100개 기업입니다. 나스닥 100이 24% 상승, 나스닥 종합지수는 19% 상승. 이것이 1971년 나스닥 지수 출범 이래 지금 연초부터 5월 중순까지 19% 올랐던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우는 오히려 마이너스 0.4%예요. 이렇게 기술주들이 많이 튀어올랐는 데에 비해서 다우는 0.4%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표 기업 30개 기업들인데 말이죠. S&P 500은 7.5% 상승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SOXS 기준으로 보면 22%. 보면은 반도체와 기술주들이 월등히 많이 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나스닥 랠리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이 메가캡 기업들 시가총액이 한 수백억씩 되나 수백조씩 되는 이런 초대형주들이 이끌었습니다. S&P 500 지수 기준으로 보면 상위 10대 종목이 전체 지수 상승률의 87%를 책임졌어요. 그러니까 원화로 투자하고 있는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바로 그 종목들 아닙니까? 이것도 5개월 보름 만에 무려 46%나 올랐습니다. 5개월 보름 동안에 나스닥이 19%, 역사상 처음이라 그러죠. 그런데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원화로 투자하는 것은 19%가 아니라 46%나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지수의 역사를 보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S&P 지수는 1926년부터 시작이 돼서 1957년도부터 그때부터 500개 기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늘어나서 현재 S&P 500 지수가 이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미국 상장기업 시가총액의 80% 이상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지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에 투자하게 되면 미국 전체 시장에 투자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1971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19% 상승했다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우지수는 1896년 100년이 넘었죠. 출범 당시에는 12개 종목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꾸준히 우상향의 수익률을 보인 주가지수는 전 세계에서 S&P 500, 나스닥, 다우지수 같은 미국 주가지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중국의 상해종합, 또 유럽의 유로스톡스 50 이런 이 국가지수들은 20년 이상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을 정도로 미국 주가 지수에 비해서 경쟁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1등 시장에 꾸준히 역사적으로 우상향하는 시장에 계속 주식을 사 모으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본의 토픽스가 거품 경제 붕괴 당시 1990년 8월 이후 3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어요. 33년 만에. 오늘은 일본 니케이 지수가 2021년 9월 이후 20개월, 1년 8개월 만에 다시 3만 선으로 올랐었습니다.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해서 3만 선을 뚫고 올라갔어요. 오늘 현재 3만 93. 니케이 지수의 전 고점은 21년 9월 14일에 도달한 3만 795. 앞으로 약 2.3% 정도만 더 오르면 일본도 전 고점을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전문가들 보면 올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